여기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USDC랑 CBDC에 들어간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USDC랑 CBDC에 들어간대요. 대박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미국 내에서 어떻게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고 또 그런 법적인 규제들을 하나씩 충족시켜 나가는지 DLA 파이퍼와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미국을 넘어서 저 아프리카 대륙까지 어떻게 진출을 목표를 두고 있는지, 또한 아시아의 핵심 국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그런 인도로 어떻게 진출을 할 헤데라 해시그래프에 대해서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헤데라 해시그래프 공식 트위터에서 트윗을 올렸습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USDC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센트의 블로그에 이렇게 접속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센트의 멀티체인 USDC라는 공고가 6월 29일 날 뜨끈뜨끈하게 이제 올라왔네요. USDC를 발행한 주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코인베이스, 미국의 아주 하이클래스 거래소이죠. 서클사라고 또 있습니다. 이 서클사의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센트레가 바로 만들어낸 스테이블 코인이 이 USDC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특히 이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죠. 테더 USDT. 그 테더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 USDC입니다. 아마 이것도 되게 유명해서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센트레가 이런 공고문을 올렸는데 일단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쉽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USDC를 차세대 블록체인에 올려놓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 USDC는 처음에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제 시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2020년 후반부터는 알고랜드, 스텔라루멘, 솔라나 체인에서 적용이 되어 왔대요. 앞으로 수개월 내에 USDC가 아발란체, 셀로, 플로우, 헤데라, 여기 헤데라가 나오죠. 헤데라 해시그래프, 카바, 너버스, 폴카다, 스택스, 테조스, 트론의 체인 기반 위에서 시행이 될 것이다,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히는 겁니다. 어디셔널 블록체인 플랫폼 차세대 블록체인 위에서도 USDC가 적용이 될 거라고 말을 했고, 또 이 여러가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아발란체라든지 뭐 셀로, 플로우, 카바, 너버스, 폴카다, 스택스, 테조스, 트론, 그리고 헤데라 해시그래프 기반 위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USDC를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센트레에 대한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런 내용이에요. USDC를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센트레가 갖고 있던 그런 초기 비전이라고 하면 돼요. 앞으로는 속도, 확장성,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점을 누릴 수 있게 차세대 공공원장으로 하여서 이점들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고문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렇다면 왜 다른 블록체인 위로 올려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점들을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USDC를 다중 체인 위로 그리고 차세대 블록체인 위로 올려놓고 지원이 가능하게 하면은 인터넷의 가치를 좀 성장시키고 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답니다. 그리고 이 결제 기반 구조에 확장된 상호 운영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차세대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차세대 블록체인은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영상인가 두 번째 영상인가 그 헤데라 해시그래프 홈페이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서 기존의 1세대, 2세대의 블록체인과 3세대, 차세대 블록체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영어로 두 문단이 있는데 이 내용을 또 제가 한국말로 좀 쉽게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기반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고 이더리움은 이를 시스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작업 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거래에 필요로 하는 보안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리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대역폭의 높은 소비는 간단한 암호화폐 거래에서도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게 합니다 라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즉 1세대, 2세대 블록체인이
낮은 처리 속도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게 한다. 이러한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이러한 단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1세대, 2세대.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은 지분 증명 방식의 헤데라 공용 네트워크는 해시그래프 합의에 의해 구동이 되며 매우 빠른 거래 속도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대역폭 소비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안을 달성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높은 처리량과 낮은 수수료로 단 몇 초 만에 거래가 완료되어서 헤데라는 공공정보의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 라고 합니다. 즉 3세대 블록체인은 앞선 1세대, 2세대 블록체인보다 더 빠르고 낮은 대역폭 소비 그리고 낮은 에너지 소비량 게다가 더 높은 수준의 보안 등급을 자랑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블록체인이 USDC에 몇 개월 안에 쓰이는 것이고 이 1세대, 2세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초당 거래량이 현저하게 많고 한 번 거래를 할 때마다 들어가는 평균적인 비용을 따져봤을 때도 역시 현저하게 저렴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거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거래를 확인하는데 입증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매우 짧다, 빠르다. 그만큼 초당 거래량이 많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거래에 쓰이는 에너지 소비량 자체도 역시 저렴하다, 작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분산 원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지금 연구하는 쪽도 있고 이미 상용화 직전까지 나온 것도 있고 한창 개발 중인 것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 국가가 스테이지, 단계는 다르지만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니즈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뭐 먼저 됐건 뒤처지건 하든 간에 이쪽으로 흐름이 가는 건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중앙은행들이 자기들 국가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는 거고요. 이게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블록체인을 쓸 것인지, 어떠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그런 디지털 화폐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고민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제가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헤데라 해시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앞서서 USDC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CBDC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블록체인 위크 버추얼 서밋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아프리카 블록체인 위크 서밋이에요. 패널 맨스 하먼 박사님이 여기 참여를 했어요. 누구랑 참여했냐? 옆에 보세요. 이 엠테크라는 회사의 창립자면서 CEO라고 합니다. 이 엠텍이 왜 중요하냐? 이 엠텍이라는 회사가 아주 긴밀하게 미국 CBDC에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엠텍의 그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 중에 또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이 FRB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에요. 엠텍의 자문단으로 와 있고 그 엠텍이 헤데라 해시그래프랑 아주 긴밀한 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옆에 누굽니까? 스탠다드 뱅크의 그 블록체인과 DLT 분산 원장 기술 부분의 헤드 책임을 맡고 있는 아저씨가 또 한 분 나와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하죠. 왜? 지난번에 제가 헤데라 해시그래프 거버넌스 카운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릴 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헤데라 해시그래프 거버넌스 카운실에 여기 스탠다드 은행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탠다드 은행은 어떤 은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큰 은행이다 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은행이랑 헤데라 해시그래프랑 엠텍이랑 셋이서 패널로 국경을 넘어선 그런 결제 기반 구조와 and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in Africa 아프리카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제 패널 토의를 하는 겁니다. 네, 패널 토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뉴스예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또 이 의미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이 의미가 뭐겠어요? 분명히 옆에 오른쪽에 스탠다드 뱅크는 남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은행인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뭐 개발하고 뭐 발행을 할 때 어떤 은행을 통과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행을 통과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스탠다드 뱅크를, 아니 왜냐면은 스탠다드 뱅크가 가장 크다니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그러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12일 발행하는데 이 스탠다드 뱅크를 거치지 않고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분명히 또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모종의 관계가 있는 스탠다드 은행이 헤데라 해시그래프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엠텍이 또 헤데라 해시그래프랑 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단순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먼저 스탠다드 뱅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헤데라 해시그래프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헤데라 해시그래프 공식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 여기에서 아프리카 최대 은행이라고 또 써있죠.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프리카 최고의 은행으로 꼽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탠다드 뱅크가 헤데라 해시그래프 운영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서두가 시작되고 20여 개 아프리카 국가, 이거 봐요. 남아공뿐만 아니라 20여 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은행 그룹입니다. 이런 거에 한번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국제 송금에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기존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 송금 네트워크는 결제 시간이 길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미국으로 한 1,500만 원 정도를 송금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신한은행, 마치 신한은행도 헤데라 커머스 카운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한은행 직접 방문해서 생전 처음으로 국외 그 송금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근데 무슨 스위프트 코드도 있고 뭐 아무튼 복잡하더라고요. 그 외국으로 돈 한 번 보냈는데 일단 그 수수료도 많이 들어갔어요. 한 수수료로만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결제 시간도 길다고 해요. 외국 국제간 송금이. 네. 그래서 스탠다드 은행은 아프리카 최초의 헤데라 네트워크의 노드를 구축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제가 설명을 계속 해드렸던 것이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빠르고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가 덜 들어가니까 무엇보다 빠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뭐가 그렇게 빠르냐, 뭐가 그렇게 안전하냐, 어디 한번 증거 대봐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이미 친절하게 어떤 누군가가 이러한 자료들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해 놨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다 트위터에서 갖고 온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크게는 이더리움, 카르다노, 뭐 리플, 비트코인, 도지에 대해서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비교한 거예요. 분사원장 기술의 타입은 뭐냐? 여기는 태그에 기반했다. 이 태그가 뭔지는 제가 첫 영상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저도 왜냐면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데 어쨌든 간단히 얘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태그가, 이게 D가 directed, A가 acyclic graph라고 합니다. 그래서 directed acyclic graph, 한국말로 하면은 비순환 유형 그래프라고 합니다. 비순환 유형 그래프.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려면은 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비순환 유형 그래프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 DLT 분사원전 기술 타입이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태그 기반이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도지, 그리고 리플, 리플만 좀 다른데요? 리플만 해시트리라고 하고 카르다노, 다 블록체인 1세대, 2세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블록체인 기반하는 것인데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태그 기반이었다. 뭐 이거 몰라도 돼 솔직히.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여기 수치만 보면 수치만 보면은 이 TPS 초당 거래량이 헤데라 해시그래프보다 많은 게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18, 여기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만이죠. 헤데라 해시그래프는 만이고 여기 18, 그리고 4, 25, 그리고 1000, 그리고 마지막 리플이 제일 많네요. 근데도 1500,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TX confirmation, 거래 확인, 거래 입증하는데 걸리는 시간 봅시다. 여기 헤데라는 3에서 5초로 되어 있어요. 여기 리플이 제일 빠르네요. 리플이. 근데 헤데라 못 비교해요. 네. 리플이 가장 5초, 도지가 10에서, 이게 뭐야? 이게 초가 아니네.
뭐야 10분? 그냥 10분이라고 봅시다. 빨리 그냥 더 불쌍하니까 10분이라고 10분이에요. 10분. 여기는 초인데 10분. 그리고 비트코인 어마어마하죠. 제가 장담하는 비트코인 10분 절대 안 거, 절대 10분 안에 안 됩니다. 제 경험상 한 30분 이상 다 넘어갔어요. 그동안. 그래서 한 30분에서 60분, 진짜 60분 이상도 걸린 적도 있었어요. 제 경험으로 의하면. 제가 누구한테 비트코인 예전에 막 전송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냥 봐줘요. 30분은 봐줘요. 그래서 30분이에요. 이더리움 10에서 20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제 경험에 비춰보건데 이더리움도 초 단위가 아니었어요. 이더리움도 분 단위였어요. 근데 뭐 그래 봐줘갖고 1분이나 칩시다. 1분이나 칩시다. 네? 근데도 헤데라는 3에서 5초예요. 밑에 카르다노 3에서 20초. A단은 솔직히 제가 어디 전송을 안 해봐서 이 자료로만 이제 착안하는데 3에서 20초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헤데라 이거 뭐 거의 없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상품동보다 더 저렴할 것 같은데. 아무튼 카르다노 뭐 0.16, 뭐 이더리움 비싸죠. 이거 자료가 이더리움 아마 떡상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이더리움 요즘 한 번 보내는데 그냥 3, 4만 원 그냥 깨져요. 그냥 이더리움. 이거 비싸요. 이더리움이 제일 비싸요, 진짜. 그리고 비트코인도 역시 뭐 한 12불 정도 들어가고, 또 어지도 1달러, 도지가 그나마 저렴하네. 근데도 보세요. 헤데라는 이거 어떻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상평동보다도 더 저렴한 그런 가치인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리플 보세요. 리플 얼마예요? 리플이 진짜 저렴하긴 하나요. 근데 저렴한데도 헤데라보다 공이 하나 줄었어요. 보세요. 얼마나 더 저렴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 다른 건 모르겠고 에너지만 봅시다. 에너지만 먼저 이더리움부터 볼게요. 여기 에너지 컨섬션. 자, 이거 뭡니까? 여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자료 중에 다른 거는 헤데라시 그래프의 에너지 소비량이 이렇게 9만 플러스 킬로 이게 와트인가요? 킬로와트라고 나와 있어요. 에너지 소비량이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9만, 여기도 9만, 여기도 9만인데 여기 이더리움이 얼마나 이제 그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그런 에너지 깡패냐는 걸 이제 비꼬는 거죠. 한마디로 이더리움보다 50만 배가 적게 소비된다고 하면서, 그냥 이더리움이 워낙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이더리움보다 50만 배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정되는 네트워크의 소비도 역시 이건 뭐 이더리움은 뭐 완전 뭐 그냥 깡패네요. 깡패. 여기 비트코인도 깡패고, 도지는 안 나와있네요. 이 도지가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게, 도지도 역시 친환경 쪽이래요. 도지가 네트워크와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가지고 친환경 쪽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를 좋아한다. 근데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이제 헤데라랑 도지랑 이제 비교를 안 한 것 같아요. 네이티브 서비스. 그럼 과연 헤데라시 그래프는 어떠한 서비스에 이용되고 도지는 어떠한 서비스에 이용되냐라고 또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헤데라시 그래프는 일단 많아요. 컨센서스, 토큰, 파일,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계약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 도지는 그냥 P2P,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결제에 쓰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은 그나마 좀 나아요. 페이먼트 서비스. 그래서 리플이 이제 그 국제 송금용에 쓰는 게 이제 리플의 원래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은 페이먼트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 거고, 헤데라시 그래프는 거기에 한층 더 이제 컨센서스, 토큰, 파일, 스마트 컨트랙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헤데라시 그래프가 다른 코인들 블록체인과 비교를 해도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우세합니다. 우세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등 은행도 헤데라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것 같고, 그 해시그래프 기술이 앞으로 다양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기술에 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비단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에요. 여기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타타 커뮤니케이션과 와이프로가 인도의 아주 초거대 회사잖아요. 그리고 타타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인도 정부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고, 인도 정부가 아직까지도 한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사실상 인도 정부하고 또 깊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옆에 와이프로는 인도의 다국적 기업이면서 일단은 직원 수가 되게 깡패예요. 워낙 인도가 인구가 많은 것도 이제 사실이지만
직원 수 보세요. 정말 까무러치는 그런 규모의 거대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헤데라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인도의 인도의 화폐가 뭐죠? 루피죠. 인도의 화폐가 루피입니다. 루피. 그러면 인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루피에 과연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또 이제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이제 공식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모종의 관계가 있고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RBI라고 Reserve Bank of India. Reserve Bank가 이제 중앙은행이에요. 인도의 중앙은행 RBI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원장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중앙은행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문서를 2020년 2월 11일 날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전부 다 일일이 일단 저는 다 읽어봤어요. 저는 다 읽어봤고 의미까지 다 해석을 했고, 근데 다 알려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또 여기 좀 눈도 되게 아프잖아요. 되게 조그매가지고 굵직굵직한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서문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분산원장 기술로 이제 DLT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분산원장 기술, 이제 앞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DLT라고 할게요. DLT와 블록체인이 개발을 진척해 오면서 금융 섹터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체의 솔루션, 해결책으로 자리자기 해왔다. 비트코인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는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이제 2008년에 공개된 논문에 의해 크립토커런시 산업이 이제 자리매김해왔고, 금융산업에서도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 메이저급 거래소에 2,000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오늘날 상장이 되어 있고, 전반적인 이 산업의 규모는 시장 가치가 이미 225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그만큼 이제 뭐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서 여기 그 fundamental of DLT and blockchain이라 나와 있어. 와, 네, 이거 보세요. 싱가포르 중앙은행 존재가 암호화폐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이 흐름을, 이 플로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네, 이 시대는 점점 디지털 경제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크게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산 원장 기술의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그럼 그 블록체인이 아니면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차세대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여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RBI 인도 중앙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의 공식 문서에 그러한 차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은 그 예를 드는 게 대놓고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헤데라 해시그래프라고 이 공식 문서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모종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일단 넘어갈게요. 이런 내용들은 복잡하니까 제가 이 홈페이지 역시 유튜브 영상 하단에 시간이 나시다면 천천히 이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DLT in Central Bank, 중앙은행이 앞으로 발행할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발행할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그 기반 기술은 DLT로 이미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저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봐요. 네. 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도 정부가 디지털 루피를 탐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시도를 한다 라고 1월 26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 내용도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여기 이제 쭉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국가 블록체인을 위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CBDC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프라이빗 버전의 기업형인 헤데라 해시그래프 기반의 CBDC를 만들 것이냐 라고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DLT 아니면 Additional Blockchain이라고 하지 않고 왜 곧바로 헤데라 해시그래프라고 했냐 이거죠. 여기도 그렇게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뒤에서 정부 부처 산하에서는 이 헤데라 해시그래프와 긴밀한 모종의 관계를 맺고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뭔가 거대한
그런 뉴스가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유출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미국의 CBDC는 과연 어떠한 기반에서 개발이 되고 만들어질지 대상을 조심스럽게 미국도 너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SEC에 Federal Hash Graph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준수사항을 리플과 다르게 이미 다 충족을 시켜서 SEC로부터 이미 등록 인정 인가를 받았다. 누가? Federal Hash Graph가. 자,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의 CBDC는 어떤 기반에서 이제 일처리가 진행될지 뭐 시간이 다 말해줄 거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다 말해줄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재밌는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들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